네, 최종 의견 18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름 까먹었다. 예? 누굴요? 저 오늘 안 할래요. 아 여기 보이콧.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정현석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보고 김선욱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오늘 재판이 있으세요? 저 옷이 너무 양복 차림. 양복을 오늘 재판 없는데 구속되는 거예요 오늘. 아유, 저 이제 정갈하게 이제 구속되기 전에 깔끔하게 네, 가려고. 마지막 방송이네요.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옥중 방송, 옥중 방송. 다음 주에 제가 핸드폰 들고 옥중에 어떻게 아,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 안 나오면 구속된 걸로. 예, 알면 돼요? 간주하셔도 됩니다. 가족 접견실에서 만납시다. 우리 가족 같은 사람. 녹음돼요? 예. 거기서? 안 되죠? 안 돼요? 녹음을 어차피 해요, 걔들이. 아, 전호인 접견이 그거를 아니면은 받아오자. 그러니까 그 예. 파일을. 심지어 막 메모도 해. 어. 혐의가 뭐예요? 혐의요? 뭐지? 어쨌든 이거 농담이고. 한 여인을 사랑한 죄? 오늘 좀 스피디하게 가보죠 뭐. 네, 네. 뭐 별일 없었죠? 네, 스피디하게 갑시다. 네. 똑같네요, 매주. 예, 아, 우리 갑시다. 지난주에 회식한 건 아. 얘기해야지 그래도. 회식 뭐 한참 된 것 같다. 청취자들에게. 진짜 한참 전에. 뭐 청취자들이 뭐 일주일 됐죠?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회식을 네. 오랜만에 했는데요. 뭐 한참 된 것 같다. 그렇죠.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권지윤 기자랑 이상민 변호사님도 오셨다. 맞아요. 네. 네. 전직 최종 의견 진행자와 네. 변호사님이 같이 하셨죠. 네. 네. 간만에 반가웠죠. 저희 두 분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어땠어요? 자, 한 줄 평. 자, 하이 큐. 한 명씩. 이상민 변호사는 이상민 변호사 굉장히 좀 한 줄 평입니다. 어려 보이고 네. 멋지다. 어려워 멋지다. 권지윤 기자는 포스가 있다. 늙어 보이 진짜? 늙어 늙어 멋지다? 보인다는 이런 모르겠다. 거요? 네, 근데 어떤 포스는 있다. 포스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사악한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만 느낀 게 아니었어. 이렇게 뭔가 현혹하고 있잖아요. 아니 처음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네. 선한 느낌이 강한데 우리 권지윤 기자. 검- 엄청 많이 권지윤 웃던데 평소보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오랜만에 웃음의 즐거웠어. 이면에는 약간 장난기, 그러니까 사악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장난기.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은. 사악하다고 하기 좀 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편하게. 사악합니까?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80회잖아요. 회식 때 얘기 나왔는데 200회 때는 다 불러가지고 네네. 네. 동창회? 특집 방송을 한번 하죠. 권지윤은 그냥 사악한 걸로 넘어가는 건가요? 방송 안 나온다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악해요. 다수결로 정할 문제인가요? 그러면 사악한 걸로 결론 내고 네.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네. 빨리 합시다.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주로 포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어린 시절에 새로 쓰기까지 경험했던 세대여서 그런지 신문을 직접 쥐고 보았다면 신문에 대한 믿음, 어떤 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죠.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면서 여러 기사를 쉽게 접하고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 정보량이 확보되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릭하고 조회수만 올라가면 되는 시스템 때문인지 어떤 기사는 클릭하고 중반쯤 읽다 보면 속았구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건 최소한 인용을 정확히라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호날두 메시에게 경고 보냈다 따옴표라는 식이었습니다. 읽다 보니 호날두가 전날 골을 넣은 메시에게 보란듯이 골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쌍따옴표를 이야기한 겁니다. 네. 경고 보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쓰려면 이모티콘 정도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악성 기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기자를 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단지 기레기가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악성 기자들에 대해 성토하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신문 어느 기자는 진짜 처음부터 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위 이런 식으로 눈갱 당하는 상황을 방지할 만한 넓게 본다면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나 개선책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파급력을 절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남발돼서 정치적인 피로감에 빠지듯이 정당한 기사나 노력에도 둔감해져서 깨진 유리창처럼 뉴스를 대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연은 정현석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어린 시절에 새로 쓰기까지 경험했던 세대시라는데 네. 저는 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못 봤어요. 저는 가로로 저도 나온 것도 못했는데요? 세로로 읽어요. 앞글자만 따서. 새로 드립. 세로 드립을 하는 거지. 새로 쓰기 새로 쓰기 세대 때 그때 맞아요? 초딩이었어요. 초딩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좀 청소년기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청소년 나는 대학
우리 대학 가서도 새로 아니었나? 한겨레가 막 그때 아. 나오지 않았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새로 쓰기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상당수 아, 있습니다. 다 새로 쓰기. 나도 봤네. 한겨레가 나왔을 나도 때 봤네. 되게 그게 어. 파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한글이고 뭐 가로쓰기. 가로쓰기라서. 근데 그게 이제 공존한 거죠. 세로쓰기랑 한자 병행하는 어떤 조중동 이런 다 애들이랑. 아시잖아요. 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 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언론인 입장에서 이게 가장 그 두 분이 고민이 깊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자인데 김학기 기자님. 이렇게 공이 넘어왔네.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기자님? 네. 질문을 보내신 청취자분의 제목이 네. 수준 낮은 뉴스 기사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물음표신데 아, 그냥 제 답은 보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거는 보지 마세요. 근데 일단 보다가 네. 아니죠. 제목을 보고 보다가 이런 가짜 뉴스였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으면 되지 않을까? 그 혹은- 뒤로. 아니 댓글은 달지 않고 혹은 이제 보고 긴가민가 했다가 음.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말에는 그걸로 피해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혹은 자정 능력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독자들. 뭐 근데 저는 처벌하거나 그렇죠. 규제하는 걸 네. 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궁금한 보시는 게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짜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고소하기도 하잖아요. 당사자. 명예훼손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호날두가 남은 못 하는 하겠네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 읽은 사람은 네.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걸로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몰라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게 고소니까 피해자가 고발. 아닌 사람들은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고발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범죄가 될 경우라면은 고발은 가능하죠. 누군가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범죄가 이 되려면. 사건도 호날두랑 메시 기사 중에 고소하는 누가 피해자인지 고발하자. 모르겠는데 메시 있잖아요. 참고인 조사, 조사하기 힘들겠는데. 구속 수사. 아니, 네. 아닙니다. 이 어떻게 뭐 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짜 뉴스 방지법 이런 논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유튜브 때문에 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 걸 같아요. 겨냥한 측면이 있는 입법 논의인데 음. 근데 거기서도 쌍방의 논리가 세게 부딪히던데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문제와 그렇죠. 언론의 그렇죠, 자유 그렇죠. 문제와 언론의 자유. 가짜 뉴스의 폐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국가 권력이 좀 개입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에서도 원래 기사나 방송 같은 거 규제하잖아요. 하죠. 예. 사후 규제를 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정도 요건이 되지 않는 이런 낚시성 기사들은 뭐 안 낚이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기사 딱 보고 이거 낚시구나 하고 이제 클릭 안 하면은 걔네들도 이제 클릭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안 올릴 거 아니에요. 클릭을 유도하는 댓글이니까, 그러니까 기사니까.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뷰징, 예, 어그로 끝, 이거 약간 좀 약간 전문 용어인데. 예. 어그로잉. 어그로.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국가가 좀 규제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좀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 두 분이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한. 저는 왜 이게 뭐 기사가 나오면 독자들이 잘 걸러주셔서 자정 능력이 저는 있다고 믿는 쪽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준 낮은 기사나 잘못된 기사들이 그래요. 도태돼서 망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직 도태 안 됐어요? 가짜 뉴스 하지 않았어요? 저 아니요. 가짜뉴스 쓴 적은 김학기 기자님도 조만간 못 보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오히려 이게 매체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뉴스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근데 낮아졌으니까. 예를 들면 어디 거는 믿고 거른다. 어디 거는 뭐 믿고 본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생긴 것 같아. 믿고 이런 거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질문이 크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가짜 뉴스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나 개선책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죠. 원론적으로도 뭐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일해요. 또 그 기준도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가짜 애매해질 뉴스에. 것 같아요. 원래 명예훼손 같은 것도 진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기자가 썼는데 이게 깜빡 아니었다 이런 경우는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자기들 조회수 높이려고 가짜로 쓰고 하는 것들이 의도를 있어서. 가지고 뭐 하는 쪽은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너무 해악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뭐 기자든 보도국이든 무슨 방송사가 이렇게 언론사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보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진짜 페이스북 보다 보면은 무슨 특정 업체 맞아. 말해도 되나? 하지 마세요. 할레이 씨. 그거 난 처음에는 기사가 너무 많이 떠서 재밌어가지고 이제 좋아요를 눌렀어요. 구독이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북에서 나 좋아요 누르면 뜨잖아요. 근데 하다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뭐 누가 게시글을 올리잖아요. 네티즌이. 네. 그건 그냥 기사화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튼 이렇게 인스타 같은데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선배랑 나랑 찍은 사진 올렸어. 남자 선배랑. 그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치. 기사 제목이 뭐 핑크빛 분위기 이러면 더 중요한 거는 이름도 틀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전체적으로 괜찮은 너무 거. 얼토당토안하게 올라가니까 뭘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랑 다 부딪힌 게 맞는 거 네. 같아요. 약간 일단 전에 우리 다뤘던 혐오 표현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된 게 가짜 뉴스 방지법 또 5.18에 대한 이제 발언들을 규제하는 법안 네. 이런 것도 다 반대 논리가 표현의 자유랑 계속 근데 저는 약간은 좀 5.18. 의견 하나 보태면 조금 그 약간 법리적인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냐하면은 너무 해악이 큰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그냥 이게 지금 한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재 말한 것처럼 너무 그런 게 많아서 다행인지 좀 사람들이 신뢰도가 이제 잘 보고 판단하잖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데도 그래도 조금 어떤 것들은 막 읽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 궁금한 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 돼도 예를 들면 포털에서 가짜뉴스 신고하기 이런 버튼 만들면 어때요? 그 또 가짜 신고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가짜 신고가 많을까? 그러니까 뭐 나도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뭐 특정 어떤 뭐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면 다 가짜 신고라고 누를 것 같아요. 그 반대편. 정치적인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게 난 좀 싫더라고요. 댓글처럼 저 기사 뭐 내려라 아. 어디를 뭐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오면은 다 기레기라 그러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내용은 봐야 같아요. 되는데. 그 우리 저기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잖아요. 그 어르신들도 저도 가끔 즐겨 보는데 이게 기사 클릭해서 낚이는 거 되게 즐기는 사람도 있던데 내 주변에는 아씨 낚였구나 이러면서 왜냐면은 분노 표출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씨 이러면서 막 M이야 이렇게 M 예. 그런 걸 즐겨 당하는 걸. 아 어쨌든 그런 좀 있습니다 주변에 몇 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제 스스로가 지금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저는 뭐 옛날에 포털에서 지금 네이버도 개편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웃링크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에서 골라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거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생각이 난 들긴 참 하거든. 그게 안 돼. 난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댓글 댓글이 욕하는 거 재밌어. 재밌잖아요. 댓글을 재밌어서 댓글 많은 순서로 보고 싶고 댓글 공감 순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싶은데. 각 언론사로 댓글에 너무 중독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든 폐해가 생기는 게 약간 그 원인이 있긴 하잖아요. 조회수 이런 게. 그렇죠. 광고와 뭐 여러 가지. 좀 그러네요, 진짜. 오늘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사연이 별로 없나 봐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언론사가 아니면 뭐 아니 보는 보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저도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그쵸.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자기가 나온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네. 그 제가 볼 때도 예를 들면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그냥 옛날처럼 앉아 있다고 누가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 그건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사연. 떠먹여 주세요. 이거 저희 팟빵 댓글 달린 건데 짧게 질문이 왔는데 네, 김 변호사님이 좀 네. 설명을 짧게. 아는 지인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본인 회사 홈피, 인별그램, 가족들, 직장 홈피와 인별그램의 욕설 및 사진 합성 등의 테러를 받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 고소를 했는데 계속 테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병력이 있는 그 사람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기관에 격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답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저기 수사기관에 구속영장 신청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니까 계속 글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범행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고 뭐 도주 증거인멸 우려나 뭐 어떻게든 좀 엮어서 구속해달라 좀 요청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형사적인 문제고 그 전에 뭐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님 그 네. 사건 그때 있었죠. 그죠? 사건 관련해서 그때도 뭐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 지자체장이 그 뭐지 정신보건 전문의로부터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은 그 지자체장이 이렇게 절차를 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법령이 약간 바뀌었던데 뭐 정신건강복지법인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그 경찰관이 그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경찰관이 정신보건 전문의에게 그걸 요청을 하면은 정신보건 전문의가 다시 지자체장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
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 네. 관련 수사관한테 그걸 요청을 하세요. 그 법정을 들이밀면서 근데 그 경찰은 처음 보는 조문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좀 집요하게 쪼아가지고 예, 그 절차를 취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잘 안 되시면 메일을 저희한테 한번 네. 보내주시면 예, 그렇죠. 김 변호사님이 아까 이 사건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런 거야. 이제 경찰이 근데 귀찮았어. 아니면 경찰이 정신보건 전문의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 이건 조현병 아니고 이렇게 잡아가줄 정도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해서 나 이거 안 할게 지자체장한테 말을 안 할게라고 하고 거부를 하면은 그 일종의 약간 행정처분 같은 걸로 봐서 불복 소송,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복 네. 아니고요. 그런 그렇죠. 사례를 잘 못 보셨으니까 예, 한번 해보고 그렇죠. 싶다 이런 한번 해보고 말씀 싶어요. 하셨잖아요. 예. 어떤 돈벌 욕심 때문에 돈벌 욕심은 아니고 그것만 알고 얼마면 돼? 돈벌 왜냐면- 쓰는 사건은 아니에요. 아 이거는 네. 진짜로 사실 지적 호기심 같은데요. 약간 해보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재밌잖아. 진짜 이건 진심인 것 같아요. 원래 돈벌 욕심이 되게 꽉 찬 사람이에요. 아 원래 이 사건만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약간 되게 눈이 초롱초롱하셔가지고 재밌겠다 그러시던데.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죠. 예, 일단 메일 주소를 공부하는 거 한번 아닙니다. 소개를 하고 맞아요. 넘어갈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 final final@sbs.co.kr입니다. 네, 팟빵 댓글 다신 주하아니님 문제 생기면 메일 주세요. 네. 네, 그러면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학기가 해요? 시작했어요. 노래 그만 불러. 노래 그만 불러. 해요. 박 씨는 2016년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그해 5월 새로운 건물주인 A 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습니다. 박 씨는 건물주의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은 2달 동안 미용실 정문에 부착을 했습니다. 화 많이 나셨네. 네, 검찰은 박 씨는 A 씨가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란 취지로 모욕을 했다면서 기소를 했는데요. 1심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이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이 박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갑질을 한다는 것이 모욕죄가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네요. 예. 이거 볼 때 1, 2, 3심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었나 보다 이 느낌 들던데요. 그렇죠. 예. 단어라는 게 예. 정말 워딩을 어렵다.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모욕인지 아닌지 되게 그거 애매한 것 같아요. 갑질할 말. 갑질 예.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이게 모욕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모욕이라고 하는데 네,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더 아니면 갑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있으니까 건가? 사회적 평가가 올라가는 건가? 근데 요즘 어려운데? 같은 시대에는 사실 갑질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말이긴 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갑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개판 서비스를 하는 거.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했는데 뭐 손님이 갑질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가짜 뉴스 얘기도 나왔는데 네. 막 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하면은 되게 열받을 것 같거든요.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정당한 권리를 얘기한 건데 갑질한다고 말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진위 여부라는 쟁점이 제가 지금 좀 섞어버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거의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 땡땡 이런 뭐 쌍시옷 비속어, 들어가는 비속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뭐 똥꼬다리 한번 우리 그렇지, 김선호 똥꼬다리 변호사가 맞죠. 네. 그 얘기했지만 그 정도는 좀 돼야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욕이어야 되는데 갑질이 이제 뭐 뭔 새끼 이런 식의 어떤 욕은 좀 아니라서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갑자기 모욕하니까 그때 교과서에서 봤던 수많은 표현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밤이면 밤마다 뭐지 도둑놈 시꺼먼 놈이랑 붙어 다닌다. 뭐 그치 그거 있어 맞아. 그거 모욕이었나? 그거 명예훼손이. 그 명예훼손이야? 그거는 시커먼 놈과 붙어 다닌다. 저 사람. 아니 뭐 하얀 놈이었. 교과서에 나오는 피부가 하얗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실제 대법원 판례고. 70몇 년인가.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쪽 시댁에서 맞아. 며느리 댁에 가서 처가댁에 가서 아니 당신 며느리- 딸이 말이야 이제 싸움 난 거지. 맞아. 우리 미치겠다. 당신 딸이요. 밤마다 이게 시커먼 놈이랑 붙어 다니는데 아니야라면 이제 그 사실 확실히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아들이 뭐 해외를 갔나 뭐 이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케이스가. 그때는 얘기했지만 거기 그쪽 식구들만 있었거든. 네. 있으면 이제 명예훼손이 안 되고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네.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 한 번 앉아 계시면 그러면은 명예훼손. 요 사건이 둘 중에 어느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웃집 근데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그 어. 뭐지 뭐 있잖아. TMI 유명한- 토커. 투머치 토커고 뭐 TTK. 이런. 근데 아니 그럼 헷갈려. 그런 필요는 없잖아. 아, 그치. 오케이, 저 오케이. 과묵한 분이 계셔도 전파 가능성이 있어. 야, 너 때문에 있지. 너 아, 들이치려고 죄송합니다. 말이야.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 아 이게 되게 어렵다. 근데 갑질이란 말이 요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음. 이게 안 될까? 이거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진짜. 재판부 설명은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갑질꾼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갑질쟁이. 나는 약간 사랑꾼. 이게 애매하니까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 그러니까 인정할 법도 해요. 근데 그가 쉽게 얘기하면 좀 이게 법적인 말 용어 같지 않아서 웃기겠지만 한마디로 모욕죄는요 센 말이냐 되게 센 말이다 이걸로 가야 돼. 명예훼손은 그런 게 아니지만 야 이거 좀 표현이 심하네. 사람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그렇다고 여기서 갑질이 모욕으로 인정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또 인정될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럴 수도 맥락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약간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친구들한테 갑질을 아. 막 쓸까봐. 친구들끼리 써도 돼. 근데 맥락을 그렇게 타진 않는 것 같아요.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욕죄 약간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표현 근데 자체를 보는 나는 느낌이에요. 궁금한 게 뭐 2달 동안인가 붙여놓고 전단지를 배포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표현의 중심을 둬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됐고 뭐 오래 가지고 저 사람이 위자료 청구할 때 금액은 커지겠지만 모욕죄냐는 표현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혐의로는 처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혹시 이제 명예훼손이 되냐는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갑질한 적이 없는데 갑질했다가 뭐 허위일 수도 있는 거고 갑질을 한다는 말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예훼손 하려다 안 되니까 모욕을 할것 같기도 하지. 갑질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사실 적시가 되려잖아요. 근데 갑질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나? 그렇게도 의견 제시 하죠.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네. 그러니까 명예훼손도 객관적으로 아닐 것 같아요. 확정지을 수 있는 사실이면 명예훼손 그치. 논의인데 그래서 모욕으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아, 건물주가 갑질인지 아닌지 뭐 그렇죠. 두부 자르듯이 안 되니까 집에 가다 갑질 좀 해야겠다. 누구한테요? 아무한테나요. 지나가는 왜 초등학생한테요. 그러세요? 진짜 갑질인데? 바로 저기 유튜브 뜨겠는데 오늘 오늘. 아동 학대인데. 오늘 유튜브 뜨겠는데. 너 꿈이 뭐야 이러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그거 막 안 될 이러고. 거야 이러고 가는 거지. 우와. 나 완전 갑질했어. 동심파괴. 안 되는 애들 빨리 포기시켜야 돼.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약간 무리한 지금- 아니, 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강사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연성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자, 같아요. 그러면 오늘 화판은 하나고요. 자,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네. 자, 집중 탐구 아 주제 어둡다. 김선재 아나운서님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오, 제가 제안 잘 안 하는데요. 제안했던 이유 잠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뭐 얼굴이 공개됐나요 본인이? 제 얼굴은 항상 의문의 남성과 아니요, 뭐 팔짱을 아니요. 끼고 지나갔다. 시커먼 놈. 시커먼 놈 아니고요. 팔짱을 알고 보니 각자 꼈어. 아니, 근데 왜 했지 이 제안? 고유정 사건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사실은 그 머리를 풀고 묶는 거에 대해서 아. 좀 말이 많아. 사실은 본인이 지금 풀지 말지 아니 고민이 있어. 기준이 좀 오늘 그러니까 되게 묶었습니다, 사소한 참고로. 거지만 네. 기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네. 누구를 공개를 하는지, 어떻게 공개를 하는지, 얼마만큼 공개를 하는지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지금 보면 궁금해져서. 카메라가 있는데 선재는 약간 의도적으로 네. 약간 뒤돌아 앉아 머리 있는 묶었으면 느낌인데.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머리 묶었잖아. 아 머리 묶어서 어. 그래도 거의 여기밖에 안 보일 것 같아. 네. 귓볼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니 뭐 본인 자유니까. 아무튼 그래서 신상 너무 공개에 대해서 정리했다. 좀 궁금하고 기준에 대해서 뭐 궁금하실 그래야 것 같아서 네. 네. 약간 제안해봤습니다. 진짜 화제였어요. 고유정 사건이. 네. 그 정도냐? 공개할 정도냐?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사건 자체에 대해서 주목도가 너무 높아서 저희 와이프 너무 분노해하던데. 이 사건 자체에 높고. 아 사건 좀 설명해야겠네. 왜 어우, 사건을 사건이요? 오, 아무튼 그렇구나. 지금 워낙 보도가 많이 돼서 이번 주 주제는 어쨌든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관련된 거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게 고유정 사건, 이제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좀 내용이 잔혹하다고 많이 고어졌고. 많이 잔혹하죠. 가볍게. 가볍게 하면 이제 36살 고유정 씨라는 그 요새 제 언론에서 많이 봤던 그 얼굴을 가지신 분이 네. 이제 전 남편을 이제 살해한 혐의죠. 살해한 뒤에 시신을 시신을 뭐 이동을 하죠. 뭐 배 타고
제도에서 배 타고 육지로 오면서 배에서도 뭐 버렸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유기를 했고 네. 또 저 여기 내륙으로 올라와서도 유기를 했고 뭐 그런 조금씩 나눠서 나눠서 그리고 뭐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 분리수리장에다가 또 유기하기도 하고 이게 뭐 분리수거장 참. 예. 검거부터 뭐 경찰 수사 과정 내내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맞아요. 일단 12일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수면제 처방받아서 구입해가지고 뭐 졸피뎀 범행도구도 얘기도 나오고. 범행도구도 미리 구입하고 해서 되게 계획적인 거다고 이제 경찰이 설명하고 있죠. 예, 뭐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니까 계획 범죄고 무슨 그 지금 이 고유정 씨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인데 전 남편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질까 두려웠다. 뭐 이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 동기는 설명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의혹이 이 여성이 이 건장한 이제 전 남편 남성을 혼자 이렇게 범행을 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해서는 뭐 단독 범행이었다고 경찰은 뭐 수사 결과를 네.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이 사건 내용 자체는 워낙 보도 많이 되고 많이 아실 텐데 네. 제가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신상 공개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네. 2010년? 2010년에 이제 2010년 4월달에 신상 공개 관련된 조항이 법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이게 난- 강호순 사건 이후에 오래된 줄 논의가 알았네. 돼서 이렇게 네. 됐대요. 2009년에 강호순 사건이 되게 이슈가 됐고 그 뒤에 논의 과정 거쳐서 2010년도에 신상공개 제도가 생겼는데 이제 10년 정도 된 그 기간에 신상공개된 그 범죄자들이 21명.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사람들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뭐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 씨. 네. 그리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씨. 네네. 얼굴 다 기억나시잖아요. 네. 김성수 씨.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명이 신상 공개가 됐는데요. 이른바 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진 씨 부모를 뭐 계획적으로 살해했던 그 김다운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것도 최근이죠. 진주에서 방화 불을 지르고 네. 이제 내려오는 이제 주민들을 무차별 살인한 사건이 있어요. 안인득 사건. 네. 그 안인득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씨 이렇게 3명인데 최근에 이 신상 공개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로 보이고요. 시민들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1명이 10년 동안 공개가 됐는데 네. 그중에 16명이 약간 근 몇 년 안에 공개가 된 거예요. 최근 5년 안에 한 16명 정도 공개가 된 거죠. 논의에 앞서서 좀 구별해야 될 게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성범죄 이런 헷갈리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아예 이제 규정이 있고 물론 뭐 신상 이것도 지금 공개 제도도 규정이 있지만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죄인데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범죄자의 어떤 특수성이나 뭐 재발 방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고지 명령, 공개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법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할 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려는 건 아직 1심 판결도 아직 안 나온 상태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얼굴과 거죠. 이름과 뭐 나이 네, 이런 게 그쵸. 나오는 거죠. 네. 신상에 대해서. 네. 보도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언론사는 그냥 그대로 얼굴을 그냥 내보내는 거죠. 모자이크 막 잡혀가는 처리하지 모습을. 않고. 그렇죠. 예. 신상 너무. 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잘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죠. 뭐 피의자 인권 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나요? 현재 그 신상 공개의 법적 근거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4가지를 다 갖춰야만 네.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판결할 때 하는 거 말고 첫 번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여야 된다. 이제 따로 이제 특정 강력 범죄가 뭔지는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건 네. 뭐 성범죄만 포함된 게 아니라 뭐 살인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범죄는 그쵸. 다 들어가죠. 뭐 살인, 강간, 그쵸. 예. 뭐 그다음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이제 이게 왜 들어가냐면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좀 애매한데 저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증거가 약간 아직 수사기관 증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면 못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때문에 필요할 것. 이거 이제 좀 판단해야 되겠죠. 어떤 유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네 번째는 청소년이 아닐 것. 이거 다 갖춰야 돼요. 청소년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 공개를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2010년에 이제 신설된 규정들인 거고. 강력범죄 사건 중에 뭐가 있냐 보면 살인, 그죠?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뭐 성범죄 당연히 있고 그 외에 절도와 강도 중에서 좀 센 것들, 특수강도 뭐, 예. 단순 절도만 좀 빠져 있고 강도는 그냥 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질 예. 강도, 강도 상해, 뭐 강도 강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폭처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법상에 그렇게 근거가 있고 이번처럼 보통 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된 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 수사 사건에 그 사건을 다룰 때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경찰 차원에서 거기에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아까 이제 정현석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그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여야 한다. 요 규정 재밌죠. 요 네. 규정 때문에 지금 고유정 머리카락. 머리가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걸 하지 않을 뿐 얼굴 까, 씨, 얼굴 까, 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뭐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머리채를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머리 왜 그래요? 얼굴 가리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고유정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신상 공개 결정 났다고 이제 바로 공지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언론사들 기자들 뭐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머리가 긴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니까 얼굴이 하나도 공개가 안 네. 됐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턱 밑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턱 밑으로 가져가도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안 보이나? 뭐 머리가 그렇게까지 칼이 할 건 기니까. 아닌데. 귀신 각도가 나오겠네. 뭐 그 상황에서 유가족의 그 뭐죠 이 전 남편의 동생분은 막 드러누워서 막 항의도 하셨잖아요. 네, 어제 네. 통치될 때 보면 네. 그렇죠. 신상 공개 왜 했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냐 머리 긴 사람 가리면 다냐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논란의 이제 스펙트럼이 음. 이거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단순히 가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보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묶었잖아요. 두 번째 나왔을 때 얼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조사받고 경찰서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아, 맞아. 그땐 그 자기가 사진이죠. 자의로 못하고 있다가- 머리를 묶은 건가? 아 저도 갑자기 기사로만 찍혀서 그런 거 제가 아닌가? 제주도라서 뭐 네. 직접적으로 취재를 못 해보고 뭐 제가 그러는데 기사 봤을 때는 경찰서 내에서 묻게 시켰던 것 같던데요. 음. 저도 기사 봐서 알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경찰서 내에서 그렇게 시킬 권한은 있나? 근데 이게 머리 내리고 찍은 거는 이게 언론사를 다 보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 얼굴- 최근에 우리가 본 사진은 그거잖아요. 이게 안에서, 조사받다가 안에서 막 어. 이렇게 딱 찍고 조사할 모여 찍힌 것 같은데. 그때 수사관이 표정이나 이런 것도 보긴 해야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눈빛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뭐 모자를 푹 눌러 쓴다든지 아마 머리를 내리면 좀 얼굴 좀 제대로 하고 수사에 임해라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 공개? 논란이 이제 첫 번째가 뭐 기준이 좀 오락가락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렇죠. 누가 정하는지가 거기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경찰이 정하지. 뭐 지방경찰청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경찰 3명과 4명은 외부 전문가입니다. 보니까 지방청마다 다르겠죠. 변호사도 들어가고 맞아요. 시민단체도 의사도 들어가고 들어갈 때 의사도 들어갈 때가 있고 그게 과반수긴 하더라고요. 경찰이 3명이고 예, 외부 인사가 4명, 이 7명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요건들에 맞는지 보면서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이분들이 뭐 이렇게 법관처럼 일관된 기준 사실 요즘 법관도 일관되지 않다고 욕 먹는데 일관되지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컨디션에 따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우려가 좀 여론에 있죠. 휩싸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의 문제가 뭐 있는 거죠. 여론 재판 아니냐,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하고
그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강남역 살인 사건 네.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했죠. 네,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랑 조현병이라는 이유. 수락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수락산은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수락산은 하니까 들어주고 강남역은 아니지 강남역이 조현병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했지. 둘 다 조현병이 있는 걸로 판정은 네, 났지만 네. 강남역은 공개를 안 하고 강남역은 수락산은 공개를 안 하고 수락산은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얼굴을 까고. 네. 그래서 이때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왜 얘는 신상 공개를 안 하고 얘는 했느냐 논란이 생겼죠.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약간 다 다르다. 케이스마다 다른 게 문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갈까요? 아니 근데 그 일관성 논란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논의를 뭐 실효성 논란 내지는 실효성이요? 예. 뭐 내지는 이게 찬반 단순한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맞냐 틀리냐 얘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일단 애초에 2010년에 생긴 이유는 뭐예요? 이 강호순 제도가 사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계기였어요. 그때 아마 M 방송국에서 확 이게 무슨 실화 탐사대인가? 내 기억 그 무슨 그건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없었지. 예. 없었나? 그럼 뭐 그만 더 얘기하지 말아요. 어떡하죠? 아니. 근데 어디서 그런 류의 프로그램에서 강호순이 아니었나? 누구를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딱 까고 나서 10년 전 사건이라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번에 찾아보면서 보니까 강호순 사건 있을 때 몇몇 신문사들 그랬고 몇몇 언론사가 제 기억 정확하지 않아서 좀 설명드리는데 뭐 A, B 신문사는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했어요 사진을 강호순의 이게 알 권리라면서 사설도 쓰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거 뭐 보호할 가치보다 해서 재범을 막아야 된다는 사설을 썼더라고요 찾아본 사람인데 근데 C라는 신문사는 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모자이크한다 하고 모자이크했었어요 강호순의 얼굴을 그러면서 이때 궁금하면 A 신문, B 신문을 사서 봐라 이렇게 마무리가 그렇게 됐나요? 아니 그거 아니었어요. 뭐 네.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면서 모자이크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강호순 때문에 이 신상 누구는 공개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생겼고 네. 이런 법이 이제 신설되게 된 거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그때 강호순이 유죄 판결 나온 다음이었을까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유죄 판결이 뭐 확정이 돼야 사실 그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사실 제도라는 거는 그래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인지 그게 핵심이니까 이거부터 가시죠. 그래요. 그게 이제 중요한 신상 정보 공개하는 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눠서 알 권리는 쉽게 얘기하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 국민의 알 권리. 네, 알 권리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정보도 있지만 그냥 알고 싶다. 그런 것도 사실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왜 알아야 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알면 안 돼라는 어떤 제한 사유가 있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고서는 그런 기준을 그냥 아예 없애는 거죠. 실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흥미를 위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돼 있긴 해요. 거기도. 물론 이제 너무나 단순 흥미를 위한 알 권리는 보호 정도가 약하겠죠. 다른 네. 것 때문에 제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 취지 자체는 알 권리와 재범 방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신상 정보 공개하는. 근데 그 얼굴을 공개했을 때 네. 뭐 안 했을 때 어떤 재범률이 다른가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항상 그런 거. 그러니까 재범률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의 뭐 생각할 수 재범률이기 있겠죠. 때문에 사실은 자기- 한 가지는 안 일어나는 아니 일이니까. 얼굴이 팔렸으니까 유명해졌으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니겠죠. 그럼 재범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실제 뭐 통계 조사 결과하고 상관없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각자 의견을 좀 약간 들어보고 넘어가는 거 어떤 의견? 그러니까 실효성? 신상 공개 정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그냥 아예 그냥 네. 대놓고 그냥 핵심 주제 네, 그걸로- 찬반 네, 찬반. 어렵네. 누가 먼저 할까? 해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이거 그냥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슨 뭐 이거 네. 흉악범들 딱 뜨면은 바로 다 되게 언론에 옛날 다 분이신가 봐요. 되게 옛날 아니에요? 그 전에 언제 나왔던 혹시 뭐 60년대 와서 지존파라든지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사용자 할 네. 때 우리 어릴 때 나왔던 거의 수준. 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도 뭐 그때 어린 음. 시절이었지만 그렇죠. 그때는 카메라 앞에 다 섰잖아요. 모자이크가 그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나쁜 놈인데. 나쁜 놈 그냥 얼굴 다 나와가지고 막 찍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가해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랑 그 사람이 나중에 무죄가 받았어. 무죄를 받았어. 그런 경우에 그러면 회복이 안 돼 버리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권 의식이 좀 네. 자라면서 이런 그렇죠. 제도가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약간 인권에 대한 반발심의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냐라는 여론이 좀 더 주도되는 것 같아요. 일단 흉악한 놈이니까 아니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아니 범죄자 인권 챙겨주면서 피해자 인권 어디 갔냐 뭐 이런 영화도 많이 나오는 것 무시 같고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딱 하면 더 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조건 공개죠.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면 신상 공개하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을걸요. 그 누가 그걸 반대해요? 그냥 일단 그냥 단순히 보고 싶은 사람들 찬성할 거고요.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일단 화가 나죠. 피해자가 무참히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당했는데 이 사람 얼굴 가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보호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싫겠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반대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이 사람이 아직 어떤 판결을 받기도 사실은 전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너가 그럴 거 아니라고 왜 깔고 들어가요? 아니 다른 얘기도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약간 망신주기 느끼잖아요. 뭐 명예형 이런 그렇지. 일종의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던데. 내 말은 물론 그래도 싸지만 여하튼 간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뭐 몇 년 처벌을 내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명예를 딱 실추시켜 버리는 그런 게 어떤 효과가 있나에 대해서 근데 뭐 무슨 명예냐. 그냥 사람을 정말 물론 그렇지.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뭐 아니면 뭐 미성년자를 성범죄를 하고 물론 이제 걔들은 나중에 신상공개 명령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극악무도한 이런 짐승도 아닌 새끼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여론이 있겠죠. 선재 아나운서 생각에 대해서는. 흉악범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 재범 방지랑 범죄 예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범죄 예방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또 오늘 욕 먹을지 모르겠는데 네. 왜 선재가 알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저희는 별로 저희는 모르겠다. 저희? 너랑 묶을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세트 메뉴로. 예. 그래서 일단 효과가 없다. 지금 살짝 반대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아니 지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찬 뭐냐면 반을 떠나서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범 효과는? 방지랑 이제 범죄 선우님 말은 예방 뭐 이런 목적으로는 전혀 효과는 없고 저는 네. 순전히 알 권리 보장 외에는 그 이상의 어떤 존재 이유가 없다. 이 신상 공개. 근데 처분은. 그러면은 알 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중요할 생각해요.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단순히 흥미만은 아닌 게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그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근데 그걸 연상이나 보면서 보자. 이러면서. 그죠. 실제로 막 자기가 피해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불안감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겠죠. 아 저렇게 생겼구나 연상이. 야 평범하게 생겼네. 뭐 조심해야겠네. 이러면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알 권리라는 그런 이유로 찬성하시는 그쵸. 거 알 아니에요? 권리 되게 네.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긴 한데 물론 여기는 알 권리가 내 여기서 또 네 인생이랑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알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또 알 권리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알수 싶다는데 없는데. 뭐. 이거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면 안 돼? 이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건- 이게 그건 되게 안 돼. 국가 기밀이거나 알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럴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 기밀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실제로 뭐 각종 어떤 공공기관의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다 봤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 인생이랑 1도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국가기밀이나 이런 게 해당하지 않느나 안전보장이나 이런 관계가 하지 않느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의 얼굴도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생각 이번에 고유정 이 사건 때도 네. 생각보다 정말 평범하게 생겨서 주변에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되는 것 같아. 오늘 지하철 타다 오다가 뭐 본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예,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생긴 그 사람이 사람 맞아. 조심해. 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런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범죄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만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다. 네. 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다. 뭐냐면 되게 평범한 얼굴이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범죄자라면 되게 흉악하게 생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얼굴의 어떤 면상의 어떤 그런 포스나 이런 거 상관없이 상관없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게 대중에게 인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는데요. 네네. 평범하면 나는 그런 평범할수록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강호순 같은 경우도 얼굴 되게 아,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네. 그런 네. 어떤 되게 말끔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여성들이 더 어떤 그 신뢰를 하고 근데 범죄 또 피해자가 됐죠. 그런 것들 보면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네. 그럼 찬성을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음. 똑바로 사실을 찍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머리 아닌가? 막 들어 올려가지고 선재 씨는 아니, 신상 공개 좀 찬성하는. 저도 사실은 입장을 좀 정리해봐. 네, 찬성하는 쪽인 것 같긴 해요. 굳이 고르자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야 사실. 아 그래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지만. 왜요? 그 우리 서로 다른 얘기했네. 나 이게 반대가 딱 칼로 무자르듯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선우기가 얘기한 거 뭐라 그랬지? 그 이제 보면은 이준사 경각심.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안감이 좀 해소되잖아. 그걸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그냥 다 억지로 끌어낸 말들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다 포함. 그러니까 별로 난 그러니까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아까 그냥 선우 그럴 얘기한 것이라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선우기도 약간 쥐어짠 게 효과를 아까 선우기 얘기했어요. 그냥 사실은 알고 싶다는 것밖에 없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한 본인도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알아. 해소감인데 그 재범 방지 이건 나는 좀 갖다 붙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알 권리. 그냥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알 권리가 무엇인가? 궁금해. 얼굴 궁금 이거거든요. 근데 폐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얻는 효과보다는 나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가족들 아까 가해자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쟤네 아빠 살인자예요라고 되면 걔는 끝나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은 만약에 학부모에서 한번 본 사람이야. 그러면은 얘는 학교 생활이 안 돼. 근데 이제 뭐 살인자의 애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연좌제 같이 돼버리네. 그쵸. 근데 그 정도는 네 놈이 너무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니까 네 자식들이 뭐 자식이 무슨 뭐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네가 감수해라. 네 새끼나 약간 죄를 받는 것 같은 네 거네. 배우자가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 정도는 감수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A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애를 뭐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도 커서 범죄자가 되니까 씨를 말려야 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공개하는 이유는 그냥 알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래서 아씨 욕먹는데 이렇게 가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 왜요? 그렇게 살 있어서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잊고 사실 잘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도라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테고 잘 쓰면 되는데 전 이번에 막 머리 묶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보면서 이게 좀 본질을 벗어났다? 기준이나 그러니까 좀 본질을 벗어난 것 같아 두 진짜. 번째는 제도가 아까 선우기가 쓱쓱쓱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이 잘못한 거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조항 중에 범죄 증거가 있을 경우라고 하지만 범죄 증거가 있었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무죄가 나와도 실제 범죄자인 경우도 많고. 근데 증거가 그러면은 불충분해서 어차피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다 나오고 나서 공개를 해도 성범죄자들은 공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있는 것 같아. 극악무도한 이제 살인범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조사를 자세히 하고 올 거예요. 신상 공개 명령 제도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자식은 극악무도한 살인자니까 얼굴을 공개 이게 없고 성범죄자 알림이 그것만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집에 맨날 편지 오는 건 성범죄자 뭐 얼굴. 저는 오히려 심각한 살인범은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이후에. 네, 근데 제일 핵심이 나는 지금 판결이 안 나와가지고 자백을 해도 자백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래 역사가 있잖아요. 자백이란 것만으로 수사할 수도 유죄가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유죄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 그러니까 2차 가족들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사실 내가 궁금하다는 거 말고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좀 러프하게 말하면 그리고 저도 물론 찬성은 하지만 아까 재범 방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듯이 가족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들이 느끼는 반발심
예. 그러니까 소외는 솔직히 관심 없고 그건 관심 없는데 2차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까지는 삐뚤어져서. 아니어도 그렇게 아니야 그러지만 너는 찬성해. 우리 다 반대하면 예, 진짜 오늘 방송 개욕 먹어요. 전 찬성은 합니다. 저 혼자 욕먹고 네. 말겠어요. 찬성하셨잖아요. 난 찬성해요. 근데 현욱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건 변호사도 맞아요. 찬성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이 제도 자체는 어. 뭐 아까 여기 김선희 아나운서가 뭐 어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충분히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 가해자 가족들이 뭐 되게 많아 어린 애들이야. 그래서 아까 여기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고유정 씨가 뭐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거 공개되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다시는 그 학교 다닐 수가 없죠. 아야보다 한국에서 떠나야 될 수도 있죠. 반장 당선됐는데 막 반장 회장인데 이제 알고 인기 보니까. 많은 애인데 이제 근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좀 따져서 가해자 가족들은 사실 죄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운용을 네, 그러니까 운용만 제대로 없앨 잘하면. 건 아니고 네. 이제 운용을 네. 잘해야 된다. 오늘 이런 절충안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갑자기? 왜냐면 저는 좀 두렵네요. 얘기하면 근데 이거 나는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이거 이 있어요. 뭐지 네. 고유정 씨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피해자랑 가해자 사이의 애잖아. 네. 그 애의 인생이 참 너무 안 된 측면인 거. 이게 왜냐면 이미 성인 가족이면 뭐 모르겠어요. 성인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그 가해자 가족이 너무나 어린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물론 자기 삼촌도 있지만 너무 공개되는 거는 좀 약간 전 이 사안에서는 공개됐어야 했을까? 약간 좀 고유정 고민- 사건에서 아, 요 예, 예. 사건마다 케이스만 이 사건 나타나면? 사안에서는 예. 뭐 아닌데 그런 이런 거는 근데 예.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있는 건 존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사회면 장식하는 극악무도한 새끼가 나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막 체포되는 걸 보는 거야. 근데 모자이크 해가지고 얼굴을 막 열심히 가려주면 일단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러니까 흉악범의 인권이 어렵다. 어딨냐 뭐 이런 맞아. 그렇죠. 주장이잖아. 아니 예. 지금 그러니까 인간다워야 인권을 어, 챙겨주지. 나도 이런 지난번에 건가? 한강에 놀러 갔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뉴스에 얼굴 찍혔는데 짜증 나는데 아니 저 자식 그냥 뒤에 이렇게 배경처럼 나 모자이크 안 해줬는데 뭐 그렇지. 전국의 날씨가 포근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막 지나가러 나오는데 배 나와가지고 이상한 촌스럽고 어디 실제 지나가는 거 실제 얘기예요? 뭐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실제 어쨌든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니 저 자식은 사회에서 가장 이게 분류를 하자면 최악의 쓰레기 그룹에 속하는 애인데 쟤를 왜 저렇게 가려주고 또 특히 이제 막 경찰이 예전에는 막 얼굴도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그런데도 그 경찰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저런 자식을 왜 얼굴을 가려주냐고. 뭐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을 그런-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건 어때요? 아까 뭐 가족 얘기라든지 2차 피해 구조도 그게 근데 없어. 솔직히 공개하면 그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냥 반 공개는 아니잖아요. 왼쪽만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다- 공개하면은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고 저는 사실. 근데 애초에, 예. 미국에서는 막 영화에 나오잖아요. 서가지고 이렇게 정면샷으로 머그샷이 양념 머그샷? 네. 해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외 같은 찍잖아요. 경우에는 근데 그쵸. 차라리 그런 게 좀 더 다 찍어서 공개하는 걸로. 아니 일반 왜냐면은 저도 좀 불편했던 게 보면서 막 이상한 표정 짓고 막 숙이고 막 가리고 막 이런 게 되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뭔가 기준이 되게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 차라리 찍을 거면은 제대로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 방송 들던데. 끝나고 너 한번 그렇게 찍어보자. 앞이랑 좌우를. 저도 실험 삼아, 연습 삼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머그샷을 찍으면 다 공개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범죄자 신상은 공익적인 정보라고 아예 규정을 나중에 해서 무죄를 그렇게 판다고 할 수도 하더라도 있는 거죠. 네, 피의자 단계에서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괌에서 여자 검사인가 판사랑 여자 변호사 여자 남편이 변호사였던 거. 알아요. 누구지? 아는 사람이. 아내는 판사. 괌에서 이제 여자- 여자가 판사, 남자가 변호사. 아. 남자는 K. 그래서 펌에 그 다니는. 뭐지 어떤 혐의였냐면 마트 잠깐 갔다 오는 사이 차에 애기. 자녀를 두고 마트를 갔다 아, 와서 맞아. 잡혔잖아요. 네, 그치. 머그샷이 다 공개됐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편을 들려는 건 아, 아닌데 뭐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좀 억울한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사건을 나중에 얘기하려는 게 들어보니까. 아니라 그쵸, 그렇게만 해도 머그샷이 다 공익적인 아니, 그러니까 정보라고 공개를 해버린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공개가 돼버리는 거죠. 해외는. 그게 이제 범죄자의 신상은 공익 정보다. 아예 이렇게 규정짓고 오히려 더 단호하네. 미국은 그런가 봐요. 근데 걔네들은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엄청 그러면서 강조하고 그건 근데 사회 분위기인 거고 특이한, 네. 예를 들어서 뭐 인권이라는 것도 시대적으로 또
뭐 장소적으로 국가별로 좀 다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막 읽어보고 그러진 않는데 네. 인구도 많고요, 범죄도 많고 사람도 네. 많아서 그 신상 공개가 가지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우리나라는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되면은 좀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미치는 피해가 해외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 판단하기 나름인 네.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뭐 반대를 하는 쪽이긴 한데 뭐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뭐 어떤 배경이 있다면 어떤 그런 배경이 형성된다면은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게 공개가 됐을 때 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좀 강하지 않나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재발 방지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뭐 과학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닌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경각심은 경각심 생기지 않아요? 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아니야, 뭐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지만 아, 죄를 다 저지르면 그러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내가 나쁜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다시 범죄를 범죄 저지르는 건 예방적인 측면이 있다. 예방적인 거는 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정신적으로 뭔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잘못 그러니까 저렇게 공개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내가 공개되고 보는 사람이- 내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내가 저렇게 아, 살인을 저지르면 아. 우리 가족 박살 나겠다 이런 그런 경각심을 가진다. 생각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거는- 범죄를 완전 범죄를 꿈꾸겠지. 시신을 그럴 유기하고 수도 투망되고. 아. 예. 그거는 약간 너무 내 가장 선제의 말에 대해 반박을 하자면 선제가 범죄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범죄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 생각이 얘가 되게 그냥 예방이 안 돼. 노멀하게 교육을 받고 잘 교양 있게 사는 사람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어차피 안 할 거란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일단 이거 공개 이 제도 자체가 아까 말했던 무죄 추정 원칙, 그러니까 둘 다 이유는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실익과 이거의 실익인데 안 하는 게 더 크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형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고. 네네. 근데 이거 준비하다가 와이프랑 막 논의를 한번 해봤는데 싸웠어요? 엄청 까더라고 저를. 아 그래요? 야 네가 네. 저 남편 뭐 가족이라 생각해봐라. 뭐, 아 그거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논리 아니야? 역지사지. 사건 나오면은 역지사지의 논리. 역지사지. 역지사지 정신.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사실 미국이 되게 우리가 일단 지금 사모님한테 사죄를 먼저 하시고 천조국이 방송에서. 인지도가 높아서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아, 뭐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그렇겠죠. 캐나다도 그건 많은 거고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가 반대자라는 어떤 편견을 갖지 욕 안 할 마시고. 거예요. 예. 욕할 거예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범죄 재발이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들어만 보세요. 그 사람 포기하거든요. 삶을. 자기 얼굴 알려지면 어. 이제 자기가 이제 갱생의 의지가 없는 거야. 아예. 그럼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른다는 교화 그런 갱생이 안 되는 그렇게 거구나. 추적했던 연구 결과도 해외에 있긴 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맹신하는 건 아닌데 아.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오히려 범죄 예방에 뭐 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천 나쁜 놈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네. 찬성 반대를 떠나서 네. 이 말 들으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나쁜 사람이라면 형량이 많이 나올 거고 어차피 굉장히 오래 감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종신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그런데 얼굴도 밖에 못 달라져 나오잖아. 얼굴도 달라져서 나와요.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생각해 보면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신상 공개 명령은 최근에 사진을 찍어서 공개 명령 할 것 같긴 해요. 형을 살고 나올 때 아마 그러겠죠. 찍지 않을까 네. 싶어요. 나이가 뭐 한 늙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러긴 한데. 오히려 뭐 유명해지고 싶은 관종 같은 애들도 있지 않을까? 범죄 저질러서 많겠죠. 진짜 사이코패스. 근데 이런 거 많을 있지. 것 같아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오늘 뭐 주제는 이 정도 네. 하고 예. 손재 씨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실래요? 할 말 없어요. 주제도- 정리 못 하겠어요. 주제도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다 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네. 뭐 무죄 추정 원칙 이게 다 연결되는데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죄 가지고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그때 몰아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충분히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신상 공개 거기가 대표 국가거든요. 거의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했고 했는데
그 아까 제가 말한 게 지금 살짝 좀 찾아보니까 공개한 주가 있고 이제 공개하지 않은 주가 있는데 아. 공개한 주가 재범률이 더 높았대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나름 상당히 요즘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야기하시네요. 미국이 아니, 어떻게 얘기해도 욕먹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뭐 그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여러분이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니니? 그 우리 여론들 중에는 일단은 저런 자식들을 보호해서 뭐 하냐라는 게 있는데 조금 깊이 그러니까 꼭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 때까지 욕을 좀 밀어주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책 쓰겠는데 너 쓰는 못 책 써. 이름 인권이란 무엇인가 아니고 어때? 그거 다른 그러니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인권이 선제 책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좀 다른 결이긴 한데 뭐 동물권이 이런 것도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범죄 물론 저는 사실은 그 생각해봤을 때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약간 종교의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해주고 하는 건 사실 전 종교의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법의 측면이라고 생각하지. 법이 보호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아. 이걸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종교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생각 법에서 못했는데. 법에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런 하는데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흉악범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는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반대할 때 하더라도 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범죄자 인권을 우리가 좀 침해해야죠. 뭐냐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잖아요. 그 사람 가두고 벌을 주고. 근데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또 하나의 뭐 그거를 굳이 해서 얻는 효과도 없는데 그냥 우리 속 시원하자고. 근데 그냥 사실- 국민의 분노를 해결해 주잖아. 아니 근데 또 그럼 이렇게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저에 대한 분노를 우리 흉악범에 대한 분노로 돌리고요. 아니 근데 나는 얼굴을 이거는 공개합시다. 생각해봐야 되는 게 공개합시다. 감옥에서 10년 살아도 얼굴 안 공개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얼굴? 뭐라고? 감옥에서- 나 들어오죠. 안 들어봐.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10년, 20년은 감옥에 살더라도 얼굴 공개만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얼굴 공개랑 완전 다른 문제잖아. 그래서 다른 문제라서. 그러니까 둘 다 인권의 측면인데 음. 그런 거를 어떻게 비교할지 원래서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법에 거죠. 정해진 처벌은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얼굴 공개는 사실 어떤 추가적으로 그것도 할 거냐. 형벌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아니, 그러니까 명예형. 이게 신체를 그냥 구속하는 거랑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란 거죠. 얼굴을 공개한다는 그렇죠. 거. 사람마다 다 사생활- 다를 텐데 네. 그럴 수 있다. 사람만 근데 원래 얼굴을 공개하는 형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성범죄자들 신상 공개 명령만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형벌 효과를 그걸 통해서 누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형량을 세게 때리면 되지. 10년 할 거 그냥 가둬버려요, 무기징역. 무기징역. 나 범죄자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좀 상쇄시키려고. 왜 별로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악플러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악플러가 아니라 우리 건전한 상식 그냥 가진 그냥 마칠래요. 건전한 오늘 방송은 상식을 마쳐야겠다. 가진 분들이 그냥 빨리 욕할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아무튼 늦었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무 생각 없네. 다음에 진짜 피의사실 공표나 연결된 주제들이 좀 있던데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김선욱 변호사님이 안 나오시면 구속된 걸로 알겠고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